자, 어느덧 마지막 강의네요. 그죠? 자, 이제 20번서부터 마지막 정리하는 심정 가지고 해보도록 해봅시다. 초반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에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반드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자, 특수경비원이든 일반경비원이든 가는 게 아니라 일반경비원 특수경 면제가 안 됩니다. 다만 특수경비원 받았다. 88시간 받았잖아요. 그죠? 엄청 많잖아. 그죠? 24시간짜리보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경비원 받았다. 일반경비원 면제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 봅시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사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면 must죠.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2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경찰청장은 취소해야 된다. must 맞죠. 그 다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 명령을 위반해서 경찰청장은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 여기 봤을 때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 경찰청장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 아니죠. 자 뭘 해야 될 거냐면 경비사의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거죠. 어디 한다? 자격정지. 그래서 명령이란 것은 한 사람한테 죽도록 복종한다. 1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그래서 169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번이) 틀렸네. 그래서 4번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경찰청장은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 자체는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21번. 자 어려운 문제죠.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 행정벌을 부과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동시에 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했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사를 갖다가 선임 배치했다. 그런 거 같죠.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가 주어진다면 자 뭐가 볼 수 있느냐. 우선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행정처분, 하나는 과태료 기준점이 되겠죠. 자 여기 행정처분에서 보면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결격 사유에 대한 경비사를 선임 배치했다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분은 1, 3 소에 해당하죠. 과태료는 집단민원 현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개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집단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 명부를 배치 장소에 배치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작성하거나 배치하지 않았다.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더 큰 거고 작성 제가 그랬죠. 이렇게와 이렇게 되는데 집단민원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행정처분 역시 1, 3 소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는 작성하지 않냐 비치하지 않았냐 이거는데 오히려 작성이 더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비치하는 게 더 무겁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600, 1200, 2400 이거는 300, 600, 12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의 명단 및 배치일지, 배치 장소 등의 배치 허가 신청을 거짓으로 했다 그랬죠. 거짓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행정처분은 역시 1, 3 소에 해당하고 과태료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장 무겁죠. 그 다음 경비업자가 법규를 위반해서 경비질환 선임하지 않았다.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선임하지 아니한 것은 과태료 대상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선임 배치한 경우는 차이점을 꼭 구별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좀 어렵다 그랬죠? 이런 거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21번 경비업 법령상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경비업자, 경비지사 그러는데 자, 이들에 대해서 업무의 적정을 지도 감독한다.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자, 이게 경비업자는 지방경찰 맞지만 경비지사는 이 사람이 아니죠. 경찰청장이 해야 되겠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사의 업무에 적정한 수행을 해서 지도감독 필요한 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경비업자의 자 이건 경찰청장이 할 일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지방경찰관서장이 소속 경찰 공무원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출장소와 경비원의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근무 상황 및 교육 훈련 사항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다음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을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방경찰청 관서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자, 이 특수경비업자들은 이들이 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 위임규정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연 2회 이상 보안 지도 점검 할 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다음 23번 자 보도록 해봅시다. 23번 다음은 경비업법령상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틀린 것. 허가사항의 변경 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재교하였다. 그러면 2,000원의 수수료되는 거 맞습니다. 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저는 허가 신청서에 수입 인지를 첨부해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당연히 수입 인지란 말을 갖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납부한 응시 수수료 중 응시수를 과혼합한 경우 과혼합 부분만 하는 거지 전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볼 수 있겠죠. 과혼합한 전액 그래야 되겠죠. 이거는요. 전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 반환 규정을 갖다 본다면 여기가 시험 일자죠. 자, 10일 이때는 반환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받아가면 일반적으로 자 이때까지는 50%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일 이전에 반환받으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이걸 기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일 전까지 자 10일 전 그러니까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겠다. 그러면 바로 50%. 그럼 이때는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져야 되겠죠. 과혼합했으면 과혼합한 금액 전액 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다?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 법령상 무기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서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폭행, 치사상 2분의 1까지 가중. 자, 이거는 업무상이란 말이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무기를 휴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업무 수행 중에 않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강요죄 되겠죠. 특수공갈죄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인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5번 경비업 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국가 중위소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키는 특수경비원 그러면 고의라고 보시면 7년 5천만 원이고 과실이면 3년 3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과실이라는 규정이. 고의로 봤기 때문에 7년 5천만 원 돼야 되겠죠.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했다. 3년 3천만 원 되겠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되겠죠. 그 다음 경비업의 중단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자 경비 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않은 자는 3년 3천 원 맞죠. 여기 대행체제의 경우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대행체제와 대응체계 이거는 대응은 특수고 이거는 기계고 알겠죠? 여기는 신과독 돼 있겠고 자 그러면 여기는 신과독 돼 있겠고 또 가서 어떤 것이 방금의 중단 사태가 있다. 그러면 통보하고 인수하도록 즉시 인수하도록 그래서 각각 다르죠. 여기는 과태료 여기는 행정형부로서 33 이렇게 되는 것도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4번이라고요. 그 다음 26번 보도록 해봅시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이거네요. 경비업자에게. 왜? 과태료는 500만 원짜리가 있고 3천만 원 이하가 있겠고 5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경비업자고 500만 원짜리는 경비업자가 있겠고 시설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주 이걸 고르라는 얘기죠.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오경부를 막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 및 기기 장비 운영 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 이행하지 않았다. 과태료가 되겠죠. 그래서 설명이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이거든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지방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는 50, 100, 200, 400 이런 형태로다가 각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제 시설을 신설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했다. 역시 맞아요. 그런 얘기 보면 이건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경비업자에 대한 거죠. 관할 경찰은 무기는 누가 되어 있어요? 시설주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27번을 갖다 나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대해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시설주, 관할경찰 관서장, 관할경찰서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예복종 맞죠. 국가 중에서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켰다.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고의가 그렇다면 과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과실은
3년 3천만 원이 된다 그랬죠. 3번 특수경비는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에 대해서 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맞죠? 임산부나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네, 4번 특수경비를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 및 소총이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 자체가. 다음 28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당연히 맞죠. 다음에 2번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에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을 감독을 받으며 자, 이게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는 관할경찰서장이겠죠.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 집행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가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누가 하는 거죠? 지방경찰청장이. 그래서 가능하다. 볼 수 있겠죠.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고요. 청원경찰이란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걸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죠. 29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틀린 것. 자, 1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그래놨습니다. 자,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청원주가 청일 임용한 때는 임용한 날부터 지체 없이 10일 내 보고도 임용 보고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 사람을 갖다가 뭐 했을 때 해임했을 때 마찬가지 10일 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반드시 경유지가 되어 있어요. 경찰서장을 거쳐서 지방경찰청장한테 보고한다 하는 것 분명히. 그럼 만약에 똑같은 것이 퇴직제도 마찬가지다. (10일) 내에 가져.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맞는 얘기.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를 받아서 30일 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 신청해야 한다. 오케이. 맞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30번 보도록 해봅시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 요령에 관한 규정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체 경비를 하는 입초 근무자는 경비구역 전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이것을 입초 근무자라 했죠. 업무 처리 및 자체 경비라는 손해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때 지체 없이 청원주와 관할, 자, 이게 틀렸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 따른다. 그래야죠. 입소. 순찰 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단독 또는 복수로서 정선 순찰을 하고 때에 따라서 요점이나 난선 순찰을 한다. 단초 복초를 하고서 요점 난선이 아니라 정선 순찰을 하고 필요에 따라 요점 난선 순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기 근무자는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맞죠? 그래서 입소 순대. 그래서 앞에 있는 소위 뭐가 있어요? 손해 근무자의 그 보고하는 사람들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이래 줘야 되겠죠. 다음은 31번 보도록 해봅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권한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청원경찰을 임용한다. 청원주 거죠. 그러나 이제 조심할 게 임용 요청이나 임용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죠.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바로 누구 것이냐면 청원주 거죠. 신분증 발급 누가 하죠? 청원주 거죠. 징계 요청은 관할 경찰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다만 징계는 청원주 것입니다. 요청권만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까지 꼭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위임할 수도 없다까지 반드시 이해해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틀린 것. 청원주는 원칙적으로 청원경찰로 임명된 사람은 경비구역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경찰 공무원 의무경찰을 포함해서 또는 청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 청원지로 임용된 때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맞죠. 자, 신임교육기간은 2주죠. 76시간. 바로 이것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 그렇죠? 4시간 이상. 그러면 자,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3번이 틀렸구나 볼 수 있겠죠. 교육기간은 규칙이 정하는데, 즉 행정자치로 정하는데 2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몇 주간? 2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에 청원경찰 중에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묶은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청원경찰에 대한 지급 봉급수당, 교육비, 피복비. 그럼 니은, 디귿, 니을은 자,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퇴직금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또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졌다는 것까지 꼭 아셔야 되고, 이건 별도로 규정했다는 것까지도 같이 공부를 꼭 해두셔야 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34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승급 및 보수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도 봉급산정 기준이 되는 경우에 산입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국가기관 지방자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의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도 봉급산정 기준에 경력에 산입한다. 맞는 얘기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의 승급기간은 경찰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역시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와 호봉 승급기간은
승급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사업적인 취업 규정 아니죠. 우선은 제일 먼저 이것이 먼저고 그것이 없을 때 2차적으로 순경의 승급 규정을 준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완전 뒤집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구나. 먼저 뭘 따르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취업 규칙 따라야 되겠고 그 취업 규칙의 규정이 없다. 그럼 경력 산정을 한다는 볼 수 있겠고요. 그럴 경우 순경권을 갖다 승급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5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무기 휴대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지방경찰청에 무기대여 신청해야 한다. 맞고 청원경찰은 별도의 허가받지 아니고도 분사기 휴대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누가 청원주가 총포동원 화약류 등의 안전 관련 법률에 의해서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분사기 소지 허가를 갖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휴대하게끔 해야 되겠죠.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한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맞습니다.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무기 및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경찰서장에 통보한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36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을 회수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형사사건에 의해서 조사된 사람,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민사사건에 피고된 사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럼 이거 외에 뭐가 있냐면 사의,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사람 있죠. 그 다음 주벽이 심한 사람, 주벽 술버릇이 엄청 심하다. 평소에 변태 성벽이 있는 사람,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 몇 번이 옳지 않느냐면 4번이 옳지 않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37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당연퇴직 사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상관없죠. 직무상 의무를 위해 태만했다. 이건 징계 사유죠. 폐지된 경우 당연히죠. 이거는 can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바로 몇 번이다? 3번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퇴직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 3가지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그렇죠?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배치가 폐지된 때 또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60세에 된 때 단 여기는 1월에서 6월 30일이면 6월 30일까지 가져가는 볼 수 있겠고요. 1월 1일서부터 7월 1일서부터 12월 30일이면 7월 31일 날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청원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 후 정직 처분. 정직 그랬네요. 그러면 1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건 되겠으니까 자 1개월에서 3개월, 1개월에서 3개월, 1개월에서 3개월 되는데 자 그 기간 동안에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 자 보수는 얼마까지? 3분의 2로다가 줄어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감봉은 3분의 1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정답 자체는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1번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갖다 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직이 아니라 1개월 3개월이고 3분의 1까지는 건 감봉에 해당하는 거죠. 4번 같은 감봉.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답은 1번. 39번 청안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이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지방경찰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이거는 국가정보원장이죠. 1번 틀렸네요. 지방경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결격사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때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 기준 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되겠고 지방경찰청장이 총기 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거의 종착역 같네요. 청안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옳은 걸 고르라 하는 얘기죠. 청원주와 관할경찰에서 동시에 비치할 수 있는 부책은 청원경찰 명부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 실시부가 있겠죠. 청원경찰은 일정한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에 의한 직무 외에 수사활동을 할 수가 없죠. 청원경찰을 배치받는 자는 대통령의 청원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청해야 돼. 신청은 관할경찰서장에 했다는 것이 아니죠. 자, 대통령의 청원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되겠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에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집단행위 금지, 경찰공무원법상 거짓보고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오케이. 자, 그럼 정답은 4번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에서부터 5회까지 문제를 전반적 해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같은 문제 같아도 이렇게 돌렸으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유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도 있고 남의 문제를 저는 뺏기진 않았습니다. 창출하고 또 기준 문제를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제 포인트를 명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